시민혁명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민혁명 마지막 부분,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다른 나라 혁명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사건이 큼지막지하게 여러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좀 주의해서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앙시엥 레짐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앙시엥 레짐이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직자, 두 번째가 시민계층, 그래서 부르주아죠. 그냥 시민, 귀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귀족계층, 세 번째가 이제 시민들, 그래서 뭐 부르주아, 농민 다 여기 해당하죠. 자, 이런 계층들이 밑에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세는 누구만? 여기만. 얘들은 세금 안 매겨요. 이러한 부분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차별적이게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요, 사회계약설이 등장합니다. 사회계약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할 거,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죠.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 등장하면서 시민계급이 정체의식의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의식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계층의 특권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누가? 프랑스 시민들이.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요, 일단 전쟁이 좀 잦습니다. 전쟁이 잦다 보니까 재정난이 일어나게 됐고요. 루이 16세가 세금을 더 얻기 위해서 삼부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표결 방식 갖고 싸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신분별 투표. 그 다음에 누구랑? 머릿수 투표. 그래서 1, 2신분은 신분별, 3신분은 머리수 대표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요거 둘러싸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고요. 평민 대표들이 이게 뭘 만드냐?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죠. 이걸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광희 국민을 탄압하죠. 광희 국민을 탄압합니다. 자, 파리 시민들이 결국 열받아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죠. 근데 여기 막상 가니까 뭐 살인범이랑 절도범, 즉 잡혀올 만한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거 저희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회가 봉건제 폐지를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3신분의 이야기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3시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봉건제 폐지를 선포를 진행했는데 이러면서 뭘 발표했다? 인권선언문을 발표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 앞부분에서 저희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로크의 저항권, 그 다음에 루소의 주권 재민 사상, 이런 거 저희 앞에서 같이 봤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이제 위협을 해요. 얘들이 위협을 왜 해요? 자기들 나라까지 자유주의가, 민족주의가 확산될까봐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확산이 우려돼서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선전포고를 한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나왔던 거 라 마르세이즈 기억나시죠? 이거 저희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라 마르세이즈라는 사건이 국가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회가 이러면서 이제 91년 헌법을 만들었죠. 이 91년 헌법을 만들었는데 91년 헌법의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입헌군주제,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제한선거였죠. 이거 두 개 강조하는 모습도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서 93년 헌법 등장해서요. 93 국민공회 때 93년 헌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의 내용은 첫 번째가 공화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를 주장하죠. 이런 결로화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국민의회 시기에는 누구? 여기는 유산시민층이 주도했기 때문이고 여기는 무산시민층이 주도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로베스피에르가 이거에 따라서 공포 정치를 진행합니다. 얘들은 원래는 작업행파인 애들이죠. 애들이 공포 정치를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게 뭐 공개 재판하는 거,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회를 하나하나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작업행파가 탄핵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한 총재정부는 5명의 수반을 목표로 했는데요. 자, 하지만 누가?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로 황제직위를 하죠.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뭘 만드냐면 통령 정부를 놔서 자기를 제1통령에 앉혀요. 그러나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다 내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투표를 통해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개혁으로는 법전 만들죠. 법전 만듭니다. 그 법전을 뭐라 하냐면 나폴레옹 법전. 요거 편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의무교육제도, 그 다음에 프랑스 은행 설립,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곤 했는데, 자, 그러면서 유럽 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게 뭐예요? 영국이 나랑 안 놀아준대요. 영국이 왜 안 놀아주지 하는 찡찡대 애들한테 영국하고 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걸 대륙공세령이라고 밝히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결과 갖고 옵니다. 영향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이 돼서요. 결국은 민족주의 이념이 성장해서 프랑스 지배에 저항하며 살게 되고요. 누가? 프랑스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형성이 된다. 다른 말로 민족주의 체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앙시앙 레짐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서를 통해 미국의 영향을 통해 시민계급의 정치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국민의회가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의 선언 있죠. 민권 선언문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이 정도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나폴레옹 국내 기업까지만 정리를 좀 더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